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방전기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소방 기계를 들으시고 오후 시간에 소방전기를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1주차에 OT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OT를 들으셨다면 얼마든지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할 수 있고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제가 문제를 이제 제출이 이미 다 되어 있고요. 소방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포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밴드를 통해서 문제를 배포하겠다, 각 개인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소방 전기는요, 제가 문제를 배포하지 않고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레포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역시 13주차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제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걸 다 읽습니다. 그래서 레포트의 제목은 소방 전기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방 전기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형식에 좀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A4 용지 하나에다가 그냥 소방전기의 필요성, 불나면 전기가 필요해서 불 꺼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 정성이 없죠. 여러분들이 이제 13주차까지 제출하는 거니까 공부하면서 차곡차곡 소방전기가 왜 필요한지 인터넷 검색해도 좋고, 또 인터넷에는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없는 사진이라면,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사진이라면 그것도 좀 넣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레포트를 좀 이렇게 예쁘게 처음 몇 장 정도 해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좀 써서 양식 겉에 뭐 레포트에 겉장도 이렇게 하나 좀 만들고 예쁘게 본인이 누구라는 것도 좀 이렇게 밝히고 해서 형식을 갖춰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형식을 많이 보진 않지만 너무 형식에 맞지 않는, 그래서 대학생들의 레포트 형식에 너무 맞지 않는 것들은 점수를 죄송하지만 처참하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형식에 맞고 내용이 괜찮다면 높은 점수, 뭐 저는 만점도 많이 주는 스타일인데요. 그렇다고 점수를 뭐 안 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높은 점수를 제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방전기가 어려운데, 소방전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전기란 무엇인가? 대명제죠. 아주 큰 명제인데 전기가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결론은 전기는 에너지입니다. 자, 물질 안에 있는 전자 또는 공간에 있는 자유전자나 이온들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다. 오전에 우리 이온이라는 말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이온하기 지금 설명 못합니다. 기계 시간에는 이온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전기 시간에 얘기해요. 이런 얘기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전자나 자유전자, 이온들이 움직이니까 에너지가 생겼대요. 우리 그 에너지를 전기라고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전기를 배우기 전에 먼저 국제단위계라는 단위를 좀 보셔야 되는데, 학교에서 기존에 썼던 단위계는 좀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용들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우리는 모든 수업을 국제 단위로 합니다. 근데 연세가 많으신 교수님이라든지 뭐 등등등은 그냥 뭐 옛날 단위도 많이 쓰세요. 근데 저는 그런 단위를 될 수 있으면 쓰지 않고 전부 다 국제 단위를 쓰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볼게요. 길이는 미터인데 센티미터라든지 뭐 이런 거 쓰지 않겠다는 거고요. 미터를 쓰겠다는 거고요. 될 수 있으면 미터를 쓰겠다는 거. 미터가 기준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센티미터로 나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미터로 바꿔줘야죠. 자, 질량은 무조건 킬로그램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람이라고 나왔어요. 우리는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겠죠. 시간은 세컨드 1초입니다. 1초, 세크 1초입니다. 그런데 1초로 나오지 않고 분으로 나왔다면 또는 시간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1초로 바꿔줘야겠죠. 전류는 암페어, 그 다음에 열 역학적 온도는 켈빈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양은 몰입니다. 우리 1몰, 2몰, 3몰 이러고 오전 시간에 기계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고요. 강도는 칸델라입니다. 저는 그 일반 학원 계통에서 강의할 때 강도가 칼 들잖아. 칼이 없네. 칼이 있다. 칼 있어. 여러분 이게 칼이지요. 강도가 돈 달라고 칼 들잖아. 그래서 저는 강도는 칸델라다 이렇게 외우라고 이렇게 보통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위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란에 보게 되면 이제 보조 단위가 있습니다. 국제 단위계 보조 단위인데요. 평면각은 라디안, 입체각은 스타라디안인데 여러분들하고 이 스타라디안은 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라디안은 저하고 15주차 안에 분명히 해결하셔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도 단위를 보게 된다면 국제 단위, 즉 SI 단위에서 유도된 단위인데 전하라는 것이 있는데 참 전하라는 말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근데 이게 영어로 하면 너무 쉬워요. 영어로 뭐냐면 일렉트릭 차주예요. 일렉트릭 차주. 전기가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 우리가 전하라고 말하고 이니셜은 즉 기호는 Q네요. 그리고 단위는 쿨롱이네요. 전류는 암페어, 즉 I라고 말하고 단위는 암페어. 전압은 볼트, V라고 말하고 기호는 단위는 볼트네요. 저항은 레지스턴스라 그래서 앞머리 따서 R이라고 하고 단위는 오음이네요. 자, 컨덕턴스는 G맨스죠. G라고 말하고 모우라고 씁니다. 오음의 거꾸로 모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S를 G맨스라고 있습니다. 고유저항은 로우라고 말하는데 전선이 없어요. 전선이 고유저항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전선이에요, 여러분. 전선 1m당 여기 단면적, 이 단면적이 갖는 저항의 크기를 우리는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 고유 저항은 물질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이 연동선이냐 또 경동선이냐에 따라서 그 고유 저항은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전력이 나오네요. 전기의 힘이죠. 그러니까 파워죠. 힘은 파워죠. 그래서 우리는 전력의 단위를 이니셜을 파워라고 말하고 그리고 와트 또는 줄 퍼 세커라고 말합니다.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나요? 전도율 있네. 전도율 빼먹었네. 전도율을 시그마라고 하는데 고유 저항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고유 저항은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건데 전도율은 전기가 잘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5미터가 아니라 얘가 뒤집어졌죠. 그래서 5퍼 미터 이렇게 보면 전도율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제가 대략적인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개만 하는 거예요. 소개만. 다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량을 보게 되면 전력량은 일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워크라고 합니다. W-O-R-K 워크, 일할 수 있는 능력, 전력량 얘는 와트, 세크 또는 줄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열량도 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와트, 세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칼로리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칼로리라고 말합니다. 이니셜은 히터, H. 주파수는 이제 프리퀀시라고 해서 소문자 F로 말을 하고 단위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헤르츠입니다. 자, 주기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라서 타임이고요. 1초가 기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 인덕턴스, 임피던스 등등등 이제 전기를 계속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배울 텐데 리액턴스, 임피던스는 5옴이고요. 그다음에 인덕턴스는 H
헨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접두 미터법을 본다면 제가 이렇게 화면에서 글씨 쓰는 기능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역시 사실 제가 글씨를 지금 찍었는데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안 돼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글씨 쓰는 거를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 어플을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다가 글씨를 좀 써보고 싶어. 소원이야, 소원. 근데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OT 때 말씀드렸잖아요. 40살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하는 것도 사실은 많이 발전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강의하면서 볼펜 같은 거 이렇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글씨 쓰는 거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카톡으로 주시거나 여러분들이 문자 주시거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이 있으면 동그라미가 3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10의 3승이라고 말해요. 동그라미가 3개 있다. 10의 3승. 천을 키로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6개 있어. 10의 6승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얘를 메가, 기호로는 M이라고 말하죠. 동그라미가 9개 있어. 우리는 얘를 기가라고 말하고 단위로 G라고 하죠. 0.01 그러면 10의 2승이에요. 이걸 센티라고 말하고 C라고 표시하죠. 나머지 내용들 다 보시다시피 10의 3승을 미리, 10의 6승을 마이크로, 10의 9승을 나노 외우긴 쉬워요. 얘가 나인에 나인. 그러니까 나노 하면 10의 9승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피코는 10의 12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질의 구조를 좀 보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소방 기계를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오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전에 배운 건데 또 하시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안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구조는요, 먼저 분자가 있는데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갖는 최소의 단위예요. 예를 들어 종이가 있는데 종이를 찢었어요. 종이를 찢었는데 더 이상 찢을 수 없을 만큼 찢었어요. 걔는 종이에요,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이 맞아요. 그런데 더 찢게 되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걔를 찢었다고 치자고 더 나눴어. 더 이상 종이가 아닙니다. 우리 걔를 원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이의 성질을 갖고 있는 최소한의 단위를 우리는 분자라고 말하지만 더 나눴더니 이제 종이가 아니에요. 종이의 성질이 없어요를 우리는 원자라고 말하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는 바와 같이 원자에는 가운데 있는 원자핵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원자핵은 플러스라고 쓰여 있는 플러스 전기와 아무것도 없는 중성자로 뭉쳐져 있습니다. 원자핵은. 그리고 그 원자핵 주변에는 원자핵의 구속력을 받는 전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텍스트로 정리해볼게요. 원자핵은 플러스, 즉 양자와 정기적인 성질이 없는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우리 이제 전기를 배우는데 전기의 이동 통로는 구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차트를 구리에 대해서, 구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CU. 여러분, CU가 무엇입니까? 편의점입니다. 예. CU 편의점에는 맛있는 게 많이 있나요? 예. 저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달라는 건 아니고요. 좋아한다고요. 자, 우리 CU 구리의 원자 번호는 29입니다. 그러면 29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원자 번호 구리 29의 의미를 보게 된다면, 구리 원자가 29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29개의 전자가 있다라는 말은 29개의 플러스 전기, 즉 양자가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29개, 플러스가 29개,
둘이 같이 있으면 중성 상태. 어느 누구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얘는 플러스 전기다, 얘를 마이너스로 말할 수 없어요. 똑같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중성 상태다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은 얼마나 클까요? 를 봤을 때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근데 만약에 이제 양자 플러스 저기 갖고 있는 전기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기 플러스가 되겠죠. 제가 굳이 이제 전자를 말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전자는 마이너스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만큼의 전하를 가지고, 양자도 이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자는 마이너스고 양자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은 개수만큼 같이 있기 때문에 불이 원자, 즉 CU는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입니다. 그림 잠깐 볼게요. 우리 동그라미가 현재 29개 있는 건데요. 여기가 저 원자 핵이죠. 원자 핵에는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 개수만큼 플러스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그 개수만큼 중성자도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런데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이 같아요. 우리는 얘를 중성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29개의 전자는 하나의 궤도 보게 되면 이게 하나의 궤도가 있고 두 번째 궤도 있고 세 번째 궤도 있고 네 번째 궤도 있죠. 자, 이 29개 전자는요 하나의 궤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궤도, 즉 전자각 또는 화학에서는 전자 껍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첫 번째 테두리, 두 번째 테두리, 세 번째 테두리, 네 번째 테두리에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테두리라고 어저께 말했어요. 사실 얘를 우리는 이제 전자각이라든지 또는 전자 껍질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화학 시간에 배웠을 때는 이제 전자 껍질이라고 말하는 게 맞고요. 전기에서는 얘를 우리가 전자각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양파 껍질 이렇게 말하듯이 전자 껍질이 저는 좀 편합니다. 자, 하나의 전자 껍질, 즉 하나의 전자각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수는요 2의 n승의 제곱계입니다. n승의 제곱계입니다. 2n의 n승의 n의 2n의 2제곱입니다. 자, 말이 잘 안 나오죠. 자, 즉 첫 번째 각에는 자 2 곱하기 첫 번째라고 말했으니까 여기가 1이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n이 전자 껍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가 그러니까 1이 들어가는 거, 두 번째면 2가 들어가고, 세 번째 껍질이면 3 들어가고, 네 번째면 4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는요 2의 n의 제곱이라 그랬으니까 계산해 보면 2개죠. 결국은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세볼게요. 여기 첫 번째 껍질을 잘 보게 되면 2개 들어갔죠. 네, 맞네요. 자, 두 번째 껍질은 2n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2의 두 번째 껍질이니까 2라고 쓰셔야겠죠. 이거의 제곱이에요. 예, 2는 4에 4, 2, 8이니까 8개 들어가네요. 그러면 두 번째 껍질은 안 셀래요. 8개 들어가는 거네요. 자, 세 번째 각에는 세 번째 각에는 이게 보게 되면 이게 틀렸죠. 여기 오타가 났네요, 여러분. 그래서 2 곱하기 3의 제곱, 3, 3은 9, 2, 18, 18개.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는 안 세볼래요. 8개가 들어가는 거죠. 다 했더니 28개예요. 근데 구리 원자는 29개라며요. 맨 마지막에 하나가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외롭고 쓸쓸하게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나중에 얘가 자유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전자. 자, 자유전자가 무엇이냐? 원자 핵의 구성력을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동하는 전자를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이 있는데 원자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첫 번째 껍질을 잡아당기는 힘이 클까요? 아니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네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클까요? 말할 것도 없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크겠죠. 멀면 힘이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적으로 충격을 빵 하고 충격을 주면 꽝 하고 충격을 주게 되면 원자가
두둥 흔들리겠죠. 흔들리면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자유전자가 나가버려. 집을 나가버려. 원자핵의 구성력을 벗어 나가버려. 이걸 우리가 원자핵의 구성력을 벗어난 거를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 개념이 전기의 시작입니다. 얘가 딱 나갔어요. 우린 그 현상을 전류가 흘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전자 한 개의 질량은 9.109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kg이고 플러스 전기, 즉 양자 한 개의 질량은 1.6726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kg입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자, 전자 한 개의 질량과 양자 한 개의 질량을 암기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전자가 양자보다 1840배가 가볍다는 것을 알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자가 있으면 빵 하고 때리면 원자가 흔들리면서 충격받으면 원자핵의 1층, 2층, 3층, 4층 중에 이 네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의 구성력이 약해지는 거죠. 얘가 나가버려요. 우리 얘를 자유전자라고 말하고 자유전자가 이동한 것을 전기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구리원자의 원자량은 63.54g입니다. 우린 이것을 1몰이라고 하는데 모든 물질 1몰에는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원자를 가지고 있다고 누가 말했죠?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보가드로. 사실 얘를 이제 화학 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시험에 나오기에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참고를 말하는 거지 얘가 소방 전기나 또는 기중에 뭐 전기 기능사, 전기 기사를 취득하는데 별 도움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단지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3.54g의 구리 안에는 원자가 몇 개 있는데요. 구리 원자 몇 개 있는데요.를 봤을 때 아보가드로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원자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어디 살고 있나요? 우리가 사는 동네는 대전입니다. 대전의 뜻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전의 의미를 보게 된다면 중성 상태를 했습니다. 구리 원자를 보게 되면 플러스 전기도 29개, 마이너스 전기도 29개 공평하잖아요. 이 상태를 중성 상태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전자가 하나 나갔어요. 우리 얘를 대전됐다라고 말하고 그 물체를 대전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봅니다. 자, 우리 그림을 보게 되면 원자 하나에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있습니다. 서로 공평하잖아요. 플러스 한 개, 마이너스 한 개. 전기량은 똑같아요. 이 상태를 우리는 중성 상태다 말하는데 제가 이 원자를 주먹으로 빵 때렸어요. 놀랬어요. 그랬더니 전자가 나가버렸어요. 우린 얘를 자유전자라고 말해요.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자리에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뭐만 남았어요? 플러스만 남았죠. 이 상태를 우리는 대전됐다라고 말하면서 양이온이다. 이것은 양이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물질이 전자를 잃으면 양전하로 대전됐다라고 말하고 우리 요 상태를 양이온이라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플러스 전기 하나와 마이너스 전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 상태 플러스도 하나 마이너스도 하나 공평하죠? 얘를 우리가 중성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자가 갑자기 딱 들어왔어요. 오른쪽 그림 보세요. 전자가 들어왔어요. 전자가 몇 개예요? 2개 있지요. 우린 얘를 음이온이다. 마이너스가 더 많으니까 얘는 무시하는 거지. 그래서 음이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보시게 되면 물질이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으로 대전되는 것입니다. 우리 얘를 음전하로 대전됐다고 말하고 이 상태를 우리가 음이온이라고 말합니다. 자, 중성 상태의 균형이 깨져 대전된 것을 이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렵지는 않죠. 자, 우리 잠깐 조금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는 전하량이 있는데 저는 전하량을 전하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용어를 써서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